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일한 경제TV는 우리 모닝투데이 방송의 다크호스죠. 막내 기자 우리 박지훈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테슬라를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랑하는 기자? 사랑 그 이상이라고. 사랑 그 이상? 테슬라와 그냥 일심동체. 그럼 테슬라에 중독된 네, 남자? 거의 뭐 빠져 있는 남자. 사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이제 테슬라인데 워낙 주가도 최근에 이제 핫하게 오르고 있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동학 개미 운동하면서 동학 미국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네. 동학 그 운동하면서 테슬라 주식도 뭐 막 사고 있어서 마침 또 이제 우리 저 웅TV 하잖아요. 웅TV 유튜버 네. 유튜버이면서 네, 많은 사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자 300명밖에 안 돼서 와. 사실 그냥 저 혼자 자기 그 만족으로 합니다. 검색은 그러니까 WNGTV 이렇게 치면 돼요? 네, 영어로 WOONG TV라고 치시면 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다. 자기 저 유튜브 자랑도 하고 네, 아. 사실 그것도 여기 온 목적 중 하나. 드디어 이제 속내를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대학생 때도 좀 주식 투자를 좀 네,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10개월 전에 작년 그러니까 7월 네, 그때 처음 테슬라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와. 테슬라 그 많고 많은 미국 주식 중에 왜 유독 테슬라였어요? 그때 이제 7월이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배경 설명을 좀 어. 드리면 그때 이제 테슬라가 그 모건 스탠레이에 따르면 뭐 $10까지 간다. 그때 그냥 뭐 네. 흉흉했죠. 뭐 파산한다. 디폴트 나냐 막 그리고 이랬었잖아 이제 그때. 보조금 삭감되면서 사실상 보조금 없는 전기차는 이제 망한다라고 하면서 네. 주가가 거의 한 $170까지 갔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분의 책을 실제로 읽었어요. 자서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비전과 가치관을 믿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전 테슬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고 확신했고. 네, 그리고 망하더라도 애플과 같은 다른 기업들이 이제 인수를 할 거다. 왜냐면 그 기술력이 사실 그 10년간 축적되어 온 기술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고 누군가 사긴 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아마 가장 저점 매수 기회지 않나라고 싶어서 네, 네. 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 했죠 제가. 아. 딱 해가지고 몇 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네. 막 더 많이 살려고 했는데 네. 막 주가가 막 올라가지고 너무 아깝더라. 그러면서 이제 100주를 살 약간 좀 계획이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지금 그럼 몇 주나 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 샀을 때 한 35주 샀습니다. 어? 네. 꽤 샀네 그럼 그때. 네, 그때 한창 $200였어요. 야.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한 2년을 잡아서 제가 적립식 투자를 하려고 그 자금을 확보해놔서 네. 거의 매달 이렇게 사오던 중에 음. 제가 한번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3분기가 좀 폭락할 줄 알았어요. 야. 왜냐면 그전 2분기에 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팔았다가 저점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계속 사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20%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세상 주식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20주밖에 갖고 있지 않는 그 뒤로는 못 사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폭락 때 좀 사죠. 안 그래도 제가 그걸 노리고 아. 또 이제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가 되면 또 추가 매수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3월 23일 날. 아. 네, 그때 참 살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그 두려움이 야. 있으니까 막상 이게 안 사지더라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0주인데. 네. 와. 지난밤에도 그러니까 20 며칠이에요. 27일 현지 시간에도 뭐 테슬라는 한 10% 올라가지고. 네. 수익률이 그러면 지금 250%? 252%. 그래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자, 이런 수익률이 있으니까 막 세게 질러도 돼. 어차피 이제 유튜브이기도 하고 또 네, 수익률이 250%라는데 누가 딴지 걸어?
내가 대장이죠 뭐 막 지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를 잘 몰라서 막 네. 얘기해도 제가 아 그래? 다 이렇게 믿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요즘에 워낙 많아서 네. 저는 하나의 개미 투자자 입장으로서 어. 최대한 그냥 저의 이야기를 많이 뭐 하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뭐 작년 7월 시작했는데 250%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야 우리 저 웅TV 총수께서 좀 테슬라에 중독된 남자 우리 박 기자 참. 그 보조금이 좀 주는 추세 아니에요? 네. 유가가 또 이렇게 대폭락을 했잖아요. 네. 이 전기차라든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 지금 완전히 충격인데 네.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영향 없어요? 어때요? 사실 테슬라가 유가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했던 그렇죠. 그런 기업인데 어. 최근에 아시겠지만 유가가 거의 뭐 마이너스까지 뭐 가고 하는데도 난리 났었죠. 테슬라 주가는 지금 뭐 800달러를 다시 찍고 있는 걸 봐서는 사실상 이제는 유가랑은 테슬라는 뭐 이제 연관 따로 간다? 네, 따로 간다라고 저는 마이웨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9일 날 현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한 30일 오전 네. 아침 7시 전후로 맞습니다. 참 끝나고 그죠? 네. 분기 실적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우리 저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박 기자 그러면 그렇고 테슬라니까 테슬라박 이렇게 할까? 아, 네. 저뭐 영광입니다. 테라박, 테슬라박. 기가 팩토리 네. 따서 또 테라 팩토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라박 어때요? 테라박 아, 박테라. 뭐 저야 뭐 감사합니다. 아니 테슬라박 이거는 너무 좀 그렇잖아. 티가 나니까. 네. 뭐 저작권만 없다면 네, 기가박 하지 말고 테라박. 테라박. 앞서가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테라박 씨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네.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가 뭐 900달러 넘었다가 아까 얘기했던 300달러 막 위협했다가 네. 지금 다시 800불. 이게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아요. 난리를 치는 네. 거거든요. 917, 360, 다시 또 이제 그 798. 네. 그죠? 오, 정말 이거를 움직이는 테슬라의 어떤 가장 큰 그 변수는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저는 사실 테슬라 주식은 항상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던 주식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억눌렀던 게 사실상 이제 현금 흐름 그리고 아. 이제 적자.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못 썼던 거죠. 워낙 뭐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보시면 2014년부터 19년 한 5년간은 테슬라 주가가 이제 200에서 300달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그 사이에 이제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주가 변동은 없었던 거죠. 네. 그때.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이 바로 지난 4분기죠. 아. 4분기에 그 EPS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아 이제는 테슬라도 돈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 응축됐던 그런 매수 심리가 그 폭발하지 않았나. 했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맞으면서 확 그쵸. 주저앉았다가 네. 다시 이제 정상 흐름으로 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아직도 사실 좀 고평가라고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야 약한 수준에서. 모습 보이고 그래. 아닙니다. 그게 시작도 안 아니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5년을 주기로 봤을 때는 5년 주기 네 이게 진짜 저는 한 4,000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제 생각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오. 그 이상의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는 사실상 밸류에이션 자체가 없다고 봐요. 오. 왜냐면 그 기대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대 가치로. 네. 제가 이거를 이런 얘기 항상 좋다. 아주 그냥 뭐 5년 후에 4,000달러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냥 제2 애플이라고 저는 항상 비유합니다. 네. 제2의 애플도 애플이다. 사실상 그 아이폰이 있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플랫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 돼서 지금의 그런 기업이 됐듯이 저도 테슬라가 아직도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하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전기차 시장 자체가 보편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밸류에이션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년 후에 그 4,000불이면 네. 저는 한 400달러 되면 그때 한번 사볼게요. 네, 지금 사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실 저는 못 들어갑니다. 아 지금 못 들어가고. 네, 너무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럼 테슬라 공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외국인 유튜버를 많이 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만 하이퍼 체인지라고 하이퍼 체인지. 네, 하이퍼 체인지랑 파이낸셜 에듀케이션이라는 파이낸스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유튜버가
있습니다. 파이낸스 에듀케이션. 네, 그 오. 두 명이 이제 사실상 테슬라에 대한 뭐 속된 말로 빠돌이, 네. 빠돌이. 네. 네. 정말 이제 테슬라를 직접 이제 공장까지 방문해서 취재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그분들의 정보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전 오히려 뉴스 이런 것보다 이분들은 진짜 테슬라를 사랑해서 주주까지 됐구나. 네, 네. 그런 분들이라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웅TV도 네. 날 잡아서 한번 테슬라 공장 가고 저야 뭐 미국 공장은 못 가더라도 중국 네. 공장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만 된다면 어 회사에서 이제 자비로도 뭐 얼마든지 자비요?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공장 얘기 나와가지고 기가 팩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네. 요새 잘 돌아가요? 어때요 이거?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잠시 중단했다가 저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공장이 재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일단 알고 아직- 있고 아직 뭐, 예정인 거죠? 네, 예정으로 알고 있고 확인은 안 됐는데 아직.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가 팩토리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전기차가 그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3%밖에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기차 시장 안에서 절반 이상이 그 중국 시장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만약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2040년까지 뭐 50%, 60%가 뭐 중국은 지금 이미 그렇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중국을 잡지 못하면 야. 전기차 시장은 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알고 뛰어든 게 이제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라고 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 트럼프의 서술이 10%일 때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창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맞아요. 오히려 다들- 이제 기업을 빼는 그런 와중에 테슬라는 들어간 거라서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전기차 나오고 나서 막 춤추고 그래가지고 더 네 맞아요. 화제가 됐던 네, 그 사진이 저도 이제 여기 뇌리에 박혀가지고 네, 야, 저 일론 머스크는 사람은 뭐 도대체 어떤 이 두뇌 구조를 가졌기에 저렇게 참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데까지 가서 공장을 짓더니 완성차가 나왔다고 춤까지 추고 네. 야 저러다 찍히면 우리 말로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데 심지어 그때 영주권도 어. 네 받았다는 야, 그 리커창 총리가 네, 중국 영주권도 받았다. 네. 이건 확인된 거예요? 네, 그 실제로 그 그렇군요. 리커창 총리가 네, 영주권을 제안했다는 아니 게 중국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뭐야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그렇게 네. 와주니까 완전히 뭐 영웅이고 애국자 아니에요. 네. 누구보다도 애국자일 텐데. 야 그러면 그 중국의 라이벌 전기차 기업이 있잖아요. 네, 비아디. 네. 여기는 요새 좀 근황이 어때요? 좀 뭐 소식이 들려요. 요새 좀 비아디가 조용하더라. BYD는 전 잘 모르겠고 이제 니오라는 기업 니오? 아십니까? 니오. 니오? 니오가 사실상 이제 중국판 테슬라라고 해서 아. 그때 한창 이제 좀 핫했습니다. 음. 근데 그 니오라는 기업은 음. 작년에 거의 뭐 파산 지경까지 뭐 테슬라랑 비슷하긴 한데 뭐 테슬라는 지금 다시 반등을 했지만 네. 니오는 그때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음. 지금 사실상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음. 그리고 니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작년에 굉장히 파산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적할 만한 기업은 전 아직은 중국에 없다. 없다. 네, 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 중국은 당 차원에서 야 50%를 전기로 자로 깔아. 네, 근데 그 시장을 테슬라가 다 먹는다. 그걸 생각하고 이제 우리 저 테라박 씨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실적 얘기 나왔어요. 네. 29일 현지 시간 장 끝나고 우리 시간 30일 오전 7시 반. 정말 이 실적에 따라서 테슬라가 또 얼마나 또 이 위아래로 요동을 칠지 참 눈에 훤한데 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 저 테라박 씨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 체크해 주시죠. 저는 일단 1분기 실적의 관건은 이제 마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율. 네, 야, 뭐 영어로는 gross margin이라고 하는데 야, 테슬라가 이제 벌써 마진율 생각할 때가 됐구나. 네, 왜냐면 이제 사실상 출하량은 이미 나왔거든요. 4월 초에 출하량이 그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네, 8만 대가 나왔는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40%가 네, 증가한. 그때도 서프라이즈였다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맞아요. 좀, 네. 그래서 출하량 면에서는 저는 이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네. 반면에 이제
그 출하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마진이 얼마나 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왜냐면 작년을 생각해 보면 그 작년 2, 3분기 출하량이 비슷했어요. 9만 5천 대, 9만 7천 대 비슷했는데 2분기는 폭락한 반면에 3분기는 그때 폭등한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마진이 달라가지고 이익이 난다. 그쵸. 이제 이게 같은 지금... 차를 팔아도 한 차에서 나는 이익이 이제는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또 이제 관점이 그 중국 기가팩토리에서 짓는 테슬라가 그 모델 3나 뭐 이런 차들이 기존 미국 프로먼트에서 지었던 그런 모델 3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냐, 마진율이 좋냐. 네. 오. 그래서 만약 그런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마진율 역시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이제 일각에서는 해외 유튜버들은 1분기 마진은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그 모델 Y가 이번에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램프업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산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되죠. 네, 반영이 될 거라서 오히려 좀 그걸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좀 뭐 EPS라든가 네. 매출이라든가 성장세가 어떻게 좀 숫자가 좀 나와요? 좀 어떻게 대략이라도? 지금 컨센서스는 일단 그 0.27달러에서 3.16달러가 네,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일단은 0.27에서 네. 3.16달러? 네, 마이너스. 네, 네. 주당.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에는 이게 2.06달러 나오면서 그게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졌죠. 환호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계절 영향도 있습니다. 그 시즌 영향도 있어서 1분기는 항상 좀 안 나왔습니다. 잘.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고 저도 한 1.2달러? 네. 마이너스 1.2달러. 본인은 네. 마이너스 1.2달러. 네. 야. 우리 저 웅TV 테라박 씨의 테슬라 지금 전망치 네. 마이너스 1.2달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죠. 주당 이거 적중하면 네.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아까 그 뭐야 유튜버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그냥 대놓고 이제 한번 해보자 맞짱 뜨는 거죠 뭐. 마이너스 1.2달러 테슬라 4분기죠. 4분기 순이익 전망. 아니 1분기. 1분기? 이번 1분기다. 1분기. 네, 1분기지. 네. 맞아. 제가 지금 4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정시 상태가. 네. 1분기에 1.2달러 적자 주당. 네.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 상하이 공장 아까 기가팩토리 뭐 생산량이 근데 지금 생산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근데 캐파가 한 어느 정도 좀 찍어내는 그 공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를 일론 머스크는 처음 지었을 때 이제 뭐 50만 대, 100만 대까지 네. 그렇게 연은 아니고 그 지금 일단 또 중요한 게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네. 사실상 이번에 가이던스를 50만 대로 유지할지. 네. 작년에 이제 36만 대였거든요. 이게 이제 연간 50만 대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이던스가 50만 대를 유지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공장을 지금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거를 낮출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아무래도 조금 낮출 수는 있겠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코로나 영향을 우리가 네.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50만 대를 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그 우리 저 야후 파이낸스 EPS 추정치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뚝뚝 조금씩 떨어지는 거 네.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석 달 전에 한 0.77달러 플러스였다가 지금은 이제 쭉 마이너스 네. 0.36달러까지 이렇게 쭉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최근 그 테슬라의 전반적인 그 국내외 시장 판매에서는 어때요? 아무래도 많이 좀 줄었을 것 같긴 한데 네. 한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어때요? 좀 들리는 얘기들이. 뭐 사실상 전기차 시장 내에서는 뭐 저는 압도적인 압도적이다. 1위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추이 자체도 뭐 포드나 GM 이런 데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생산량이 뭐 급감하고 매출도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거의 뭐 독보적으로 그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지금 갖고 있는 입지는 아직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년 안에 4,0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스스로 계속 기도하는 심정으로 테슬라를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뉴스도 보고 네. 유튜브도 보고 스스로 이제 분석도 하고 있는 우리 테라박 씨의 어떤 그 지금 얘기를 좀 듣고 계십니다.